투키디데스의 함정. 엄청 유식한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정작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딱 뭐라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요즘의 국제사회를 설명하는데 거의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당당하고 유식하게 아는 척 좀 합시다. On my way. 투키디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기원전 460년대를 살았던 고대 그리스 아테나의 역사가예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습니다. 투키디데스라는 사람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역사학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은 신의 뜻이 개입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원인,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의 행위다 라는 역사관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마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기원전 460년대의 그리스는 아폴론과 아테나 신의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 정치 행위를 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전쟁의 원인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다 라는 관점으로 책을 썼으니 새로운 역사관이 등장했다 라는 찬사를 받은 거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도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신흥 상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스의 역사로 예를 들자면 기존의 맹주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아테네가 그 지역의 신흥 강자로 떠올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원인을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흔히 1차 대전의 시작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죠. 2차 대전은 나치 독일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표면적으로 방아쇠일 뿐이에요. 이 두 전쟁의 원인은 오랫동안 빌빌대던 야만족의 나라, 독일이 통일국가가 되어 강해지면서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신흥국 독일과 기존 강국 영프의 대립,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컨셉에 딱 맞는 구도인 거죠. 최근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 역시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땅만 크고 인구만 많았지 국력이라고는 허접하게 짝이 없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힘을 얻게 되죠. 이 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던 미국의 영향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나 무역으로 티격태격했어요. 근데 중국 스스로가 우리도 무력으로는 미국에 크게 안 꿀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라는 걱정을 하는 건 신흥 강자 중국의 파워와 기존 강자 미국의 힘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꼭지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2018년 파이낸셜 타임즈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올해의 용어로 선정했는데 이때가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의 대립이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기였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냉전 시대의 소련과 지금의 러시아를 같은 나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의 후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련이 망한 직후에 러시아는 그냥 개 거지꼴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해서 현물로 대신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2008년 무렵부터인데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출로 막대한 돈을 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옛날에 소련의 후광이 없어도 신흥 강자라 자임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손에 넣어요.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사건이 신흥 강자 러시아의 힘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8년이 지난 올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라는 사건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신흥 세력과 기존의 강자는 왜 충돌하게 되는 걸까요? 투키디데스는 인간의 무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건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는 뜻보다 정보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 세력의 부상에 대해 기존 강자들이 실제 이상의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신흥 세력 역시 실제 자신들의 힘 이상의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상태.
저것들이 나한테 기어오르면 어떡하지? 나도 이제 다 컸는데 한번 들이받아. 이런 생각이 충돌하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런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러시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것도 러시아로서는 큰 손실이지만 어쩌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 입은 가장 큰 손해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러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 폴란드나 다른 그 동구권 국가들이 아주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것 등은 러시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진 결과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쓰는 모습을 보고 중국 역시 주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세계가 소련에 갖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는 중국에 대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당한 것 같은 대망신을 당하게 되면 알고 보니 중국은 허풍과 허세로 먹고 살던 나라다. 이런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는 대신 언제든지 칠 수 있다라는 분위기만 풍기면서 계속 뻥카를 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흥 세력과 기존의 패권 국가가의 긴장과 갈등이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초 세계 패권이었던 영국의 힘이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통해 미국으로 이양되는 경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었고요. 20세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소련이 무너짐으로써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성립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봐서는 영국과 미국처럼 평화적으로 세계 패권이 이양될 것 같지는 않고 미국으로서는 지금의 중국이 발전 동력에 딴지를 걸어 미국 추격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죠. 기축 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금융 체제가 있는 한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높인다고 해도 미국에 함부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를 쓰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나중에 유식하게 써먹을 수 있는 국제정세 분석의 치트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